밤이 내린 신도시의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인도 위로 희미하게 떨어지고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종이 붙은 간판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종이에는 4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임대문의. 그 문구는 마치 이 거리의 새로운 간판처럼 건물마다 붙어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곳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라페스타라는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은 일산의 핫플이라 했습니다. 카페, 음식점, 옷가게, 노래방, 술집까지 없는 게 없던 거리였습니다. 주말이면 사람들로 가득 차 발 디딜 틈이 없었고 밤이 되면 네온사인 불빛이 강처럼 흘렀습니다. 그때 가게 하나를 얻으려면 권리금이 1억 원이 넘었고 월세도 600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그럼에도 자리를 얻으려는 사람들로 줄이 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비어있는 매장, 가구가 남아있던 자리엔 먼지가 앉았습니다. 카페는 문을 닫은 지 오래고 그 자리에 새 들어오겠다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은 드물고 차가 지나가는 소리만 공기를 갈랐습니다. 불빛 하나 없는 건물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며 적막이 도시 전체를 덮었습니다. 이곳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인천 영종 신도시에서는 상가의 3곳 중 1곳이 비어있고 파주 운정 신도시도 4곳 중 1곳이 공실입니다. 남양주 다산, 김포 한강, 의정부 밀락 같은 곳들도 비슷합니다. 유령상가라는 단어가 이제 낯설지 않을 정도입니다. 한때 자영업자들의 꿈이 모인 공간이 이제는 도시의 상처처럼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거리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사람이 사라진 이유는 경기 불황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활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쇼핑은 클릭 한 번이면 끝나고 식사는 배달앱으로 집으로 옵니다. 카페 대신 집에서 커피를 내리고 영화관 대신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봅니다. 그 변화의 속도를 도시가 따라가지 못한 것입니다. 도시는 여전히 예전처럼 상가를 짓습니다. 상업용지는 반드시 이만큼 있어야 한다. 법으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 건물들이 세워지고 그 안에 가게들이 들어섭니다. 하지만 정작 손님이 없습니다. 사람이 오지 않는 곳에서 장사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 한 가게가 문을 닫고 그 자리에 또 다른 가게가 들어오지만 결말은 언제나 같습니다. 몇 번의 손바뀜 끝에 결국 불은 꺼지고 그 불빛은 다시 켜지지 않습니다. 거리의 불빛이 꺼지는 순간 도시는 조금씩 숨을 잃습니다. 사람의 발자국이 사라지고 대화가 사라지고 웃음소리가 멈추면 도시도 멈춥니다. 라페스타의 조용한 거리는 지금 한국의 신도시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새로 지은 건물, 반짝이는 간판, 하지만 안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언젠가 다시 사람들이 모이고 이 거리에 불빛이 켜질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도시가 왜 이런 구조를 반복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바라봐야 합니다. 새로 지은 신도시는 언제나 깨끗하고 반듯합니다. 도로는 넓고 나무는 일정한 간격으로 서 있고 건물은 정해진 모양대로 가지런히 서 있습니다. 처음 이사 온 사람들은 그런 모습에 감탄합니다. 참 살기 좋은 곳이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 이상한 풍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직 사람은 많지 않은데 상가 건물은 너무 많습니다. 불이 켜진 가게보다 꺼진 가게가 더 많고 간판은 화려한데 안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연이 아닙니다. 신도시는 철저하게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도시를 만들 때 정부는 도면 위에서 주거지, 공원, 도로, 상업용지를 나눕니다. 그 비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기 신도시는 전체 면적의 4.5%, 2기 신도시는 1.9%가 상업용지로 지정됐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트 단지 1층, 주상복합, 오피스텔 안에도 상가가 들어가니까 도시 전체로 보면 상가 비율은 10%를 넘습니다. 즉, 처음부터 상가가 너무 많았던 겁니다. 사람이 다 이사 오기도 전에 건물이 세워지고 그 안에 가게들이 생겨납니다. 건설사는 분양을 위해 상가를 많이 짓고 투자자들은 수익을 기대하며 상가를 분양받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 상가를 이용할 사람이 아직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문을 열어도 손님이 오지 않고 가게는 몇 달을 버티지 못한 채 문을 닫습니다.
한번 비기 시작한 상가는 금세 분위기가 바뀝니다. 사람들은 저긴 장사가 안 되는 곳이라고 말하고 그 말이 돌기 시작하면 더 이상 새로운 세입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몇 달, 몇 년이 지나도 그대로입니다. 불 꺼진 가게는 늘어나고 건물주는 임차인을 찾지 못한 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결국 상가는 공실로 남고 거리는 점점 어두워집니다. 이렇게 상가가 남아도는 이유는 도시계획의 기본 구조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도시를 설계할 때는 인구수와 소비력을 계산하지만 그 수치는 언제나 과거의 통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지금처럼 온라인 쇼핑이 일상이 된 시대에는 그 계산법이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도는 그대로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상업용지 비율은 쉽게 바꿀 수 없고 그 결과 도시는 사람보다 상가를 먼저 짓는 구조가 계속됩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상가가 이익이 됩니다. 분양 초기에 상가가 빠르게 팔리면 프로젝트는 성공으로 기록됩니다. 하지만 그 이익의 반대편에는 장사를 시작한 자영업자들의 실패가 쌓입니다. 처음엔 신도시라면 성공할 거야 라는 희망으로 들어오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유동인구가 적고 주거지와 상권이 분리되어 있으며 사람들은 대부분 차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도시의 구조 자체가 발길을 붙잡지 못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도시 상가는 망해야 안정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두세 번 손바뀜이 있어야 그제야 살아나요. 하지만 요즘은 그 세 번째 주인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오지 않으니 상권이 형성되지 않고 상권이 없으니 사람도 오지 않습니다. 이 악순환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도시가 계획대로 완성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안에서 사람의 삶은 계획 밖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도시는 반듯하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지쳐갑니다. 가게를 열고 닫는 일이 반복되고 남는 것은 빛과 후회뿐입니다. 상가는 도시의 얼굴이어야 하지만 이제는 그 얼굴이 도시의 상처로 남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단순히 상가를 줄이는 일이 아닙니다. 도시의 구조 자체를 다시 바라보는 일입니다. 상가가 비는 이유를 경기 탓으로 돌리기 전에 도시가 어떻게 사람보다 먼저 만들어졌는지를 봐야 합니다. 도시는 결국 사람이 살아야 유지됩니다. 하지만 지금의 신도시는 사람이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너무 많은 건물을 세워버렸습니다. 도시는 그대로인데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주말마다 가족이 손을 잡고 상가 거리를 걸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서점에서 책을 고르고 식당에서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장면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손안의 스마트폰이 모든 일상을 대신합니다. 쇼핑은 클릭 한 번이면 끝나고 음식은 배달 앱을 통해 문 앞까지 옵니다. 사람들의 발길은 점점 현실의 거리를 떠나 화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도시가 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은 여전히 예전의 공식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업용지는 반드시 이만큼 확보해야 한다. 그 문장은 수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상가를 일정 비율로 만들어야 도시가 완성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계산은 맞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소비 습관은 이미 온라인으로 옮겨갔고 도시는 여전히 오프라인에 머물러 있습니다. 3기 신도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정부는 상업용지 비율을 줄였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1인당 상업시설 면적이 더 넓어졌습니다. 즉, 건물의 크기만 커졌을 뿐 사람들의 발길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같은 실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오면 상권이 생긴다는 낡은 믿음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입니다. 사람은 상가를 보러 도시로 오지 않습니다. 삶의 편의와 일자리, 교육, 교통이 중심이 되어야 도시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지금의 신도시는 집과 상가, 도로가 따로 놀고 있습니다. 직장은 멀고 생활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도심으로 다시 나가고 남는 것은 텅 빈 거리뿐입니다. 도시는 사람의 움직임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도면 위의 숫자와 비율로 도시를 설계합니다. 그 결과 도시는 완성됐지만 사람은 떠났습니다. 상가가 생기면 소비가 일어난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상가가 아니라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그곳을 찾아야 할 이유,
그 이유가 없는 도시는 쉽게 버려집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시계획의 공식이 이미 낡았습니다. 이제는 용도의 구분보다 활용의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상업주거 업무지역을 나눠 놓으면 그 안에서만 활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삶은 그 경계를 넘어섭니다. 사람은 일터와 집, 휴식 공간을 자유롭게 오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법은 여전히 30년 전의 도시에 갇혀 있습니다. 이런 낡은 구조 속에서 자영업자들은 버티지 못합니다. 임대료는 내려가지만 손님은 더 줄고 결국 가게 문을 닫습니다. 그 사이 건물주는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빚이 쌓이고 도시는 점점 무너집니다.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단지 도시의 설계가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도시가 사람을 가두는 공간이 되어선 안 됩니다. 사람이 사는 방식에 맞춰 도시가 변해야 합니다. 온라인 시대의 소비 패턴에 맞는 소규모 상점, 문화와 휴식이 공존하는 공간, 사람들이 모여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거리, 이런 변화가 없으면 도시의 상가는 계속 비어 있을 것입니다.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시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의 관계로 완성됩니다. 그 말처럼 상가의 불빛은 결국 사람의 발자국으로 켜집니다. 지금은 꺼져 있지만 도시가 사람을 다시 중심에 두는 날, 그 불빛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불이 꺼진 상가에는 시간만이 흐릅니다. 닫힌 셔터 앞에는 낙엽이 쌓이고 비에 젖은 임대문의 종이는 바람에 흔들립니다. 사람이 떠난 자리는 이렇게 금세 쓸쓸해집니다. 하지만 이 고요함 속에서도 변화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도시가 스스로 다시 살아나려는 몸짓입니다. 정부는 이제서야 이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에서 상가 공급량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몇 %의 상업용지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이 실제로 필요한가를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동안 도시계획은 공급의 논리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젠 사용의 논리로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방향은 분명합니다. 상가가 남으면 비워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법 개정을 준비 중입니다. 공실이 장기화된 상가를 주거시설이나 공공임대 또는 청년 창업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규제를 완화하려 합니다. 불필요한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건물을 사람의 삶에 맞게 바꾸는 것입니다. 도시의 공간은 결국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건물의 용도는 언제든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숨결이 사라지면 도시는 죽습니다. 그러니 지금 필요한 것은 새 건물이 아닙니다. 이미 있는 공간을 새롭게 해석하는 일입니다. 상가를 단순한 가게가 아닌 사람이 모이고 머무는 생활 공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시도는 이미 일부 지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공실이 길어진 상가를 리모델링해 소규모 북카페, 마을 도서관, 공방, 어린이 놀이터로 바꾸는 실험들이 진행 중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작은 일일지 모르지만 그 공간이 다시 불을 밝히는 순간 거리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웃음소리가 들리고 도시는 다시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도시의 실패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도시의 변화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문을 닫은 가게의 셔터가 다시 열릴 때 그 안에는 더 이상 과거의 상점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삶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공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빈 공간을 기회로 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상가가 많아야 도시가 발전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이 머무는 곳이 도시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건물의 숫자가 아니라 그 안에서 오가는 대화와 온기가 도시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도시는 더 이상 정해진 도면 위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필요에 따라 삶의 속도에 맞춰 변해야 진짜 도시가 됩니다. 라페스타의 불은 꺼졌지만 그 거리를 완전히 잊을 수는 없습니다. 그곳은 도시가 어떻게 사람을 잃고 다시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빈 상가의 부활은 단지 건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과 도시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도시는 살아있는 생명처럼 멈췄다가도 다시 숨을 쉽니다. 그리고 그 숨결은 결국 사람의 발걸음으로 이어집니다.
언젠가 불 꺼진 상가의 유리문 너머로 다시 불빛이 새어나올 날이 오겠지요. 그 빛은 단순한 전등불이 아니라 사람의 온기와 도시의 희망을 비추는 불빛이 될 것입니다.